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날씨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날씨라는 것 자체가요,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날씨에 영향을 주죠. 또한 구름의 양도 영향을 줍니다. 또 이런 날씨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날씨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 데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울 내용은요,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재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나와 있는 온도계 보면요. 일단 보니까 온도계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막대 온도계 구조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구부가 나와 있고요. 그 속에는요, 특정한 액체가 들어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온도계는요, 이 속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코올이 잉크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수은 온도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 온도계는요, 깨졌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온도계는 다 빨간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온도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담금선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온도계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넣었을 때 이 담금선까지 넣는다는 표시예요. 그 다음 위에 보니까 눈금이 나와 있죠. 여기는 이 작은 눈금도 있고요. 큰 눈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느다란 관으로 쭉 이어져서 여기 액체가 이동하겠죠. 사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액체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올라가고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알코올 액체가 부피가 감소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에 의해서 이 액체의 부피가 변함으로 인해서 온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머리부가 있죠. 이 머리부는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온도계를 벽에 걸 때 이 거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끼우기도 합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니까요, 눈금을 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눈과 눈금이 수평이 돼야 되겠죠? 자, 눈금을 읽을 때요, 이 눈금의 빨간 눈금이 어느 정도 그 어림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눈금 자체가 금선과 딱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좀 더 가까운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눈금을 읽을 때는 반드시 눈과, 여러분들 눈과 그 다음에 눈금이 수평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센치?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온도계를 재는데, 그럼 온도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 밑에 보면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갑다, 뜨겁다는 거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물건들마다 어떤 물건은 상대적으로 차가울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체를 잡고 있다가 어떤 물체를 하면요, 그 물체가 되게 차갑게 느껴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온도가 많이 낮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요, 수치로 나타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온도를 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들은 집에서 온도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 학교에 가면요, 운동장 옆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 주변에 있는 기상을 간단하게 관측할 수 있는 백엽상을 본 적 있습니까? 자, 백엽상은요, 하얀색의 작은 집이에요. 그 집에 딱 가게 되면 주변에 잔디밭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잔디밭이 깔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낮이 되면요, 태양에 의해서 뜨거운 열이 비치게 되죠. 그 뜨거운 열을 받아서 여기 잔디밭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하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재야 되는데, 만약에 잔디밭이 아니라 그냥 운동장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이라면 그 운동장과 시멘트는요, 바닥은요, 태양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우리 백엽상 속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서는요, 불필요한 그런 이 땅에서 방출한 불필요한 열을 흡수해버리고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 기온을 정확하게 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바닥에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그렇죠. 1.5m 정도의 높이에다가 이렇게 백엽상을 세워두고요. 그 안에 온도계를 놓아두면요, 자연스럽게 기온을 잴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빗살 무늬의 금이 있어요. 이 창문은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빗살 무늬로 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면요, 햇빛을 직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빗살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이에 구멍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멍 사이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인 기온을 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변에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 습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도 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번 이 온도계를 재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온도계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온도를 읽어야 되는 방법 기억하고요. 몇 센치라고요? 20 내지 3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빨간색 그 눈금과 눈이 수평으로 일치하는 곳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온도계를 넣는 그 담금선이 있죠? 그렇죠. 그 담금선보다 더 넘치거나 더 낮은 곳은 안 되고요. 그 담금선이 적당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 담금선에다가 어떻게 한다? 액체나 어떤 물체를 담궜을 때 정확한 온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요. 앞으로 우리가 풀 문제 중에서 백엽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엽상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백엽상을 설치한 거 어디라고요? 그렇죠. 잔디밭에서 태양에서 오는 직접 오는 그 열을 흡수해서 방출하는 복사열을 막기 위해서 잔디밭에 설치하고요. 또 높이는 한 1.5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안에 온도계와 습도계와 여러 가지 간단한 기상 측정도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빗살무늬의 창이 있어서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고 또 빗살무늬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공기의 상태, 온도나 습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있잖아,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면요, 두 자로 풍향이라고 합니다. 풍향인데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다. 중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북풍이다. 북풍이다 라고 한다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쪽에서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또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라고 표현한다면 둘 다 무슨 풍이라고요? 북풍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풍이다. 서풍이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중요한 건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는 거 기억해. 자, 그 다음 속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람의 색입니다. 얼마큼 바람이 빠른가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폭풍, 그런 바람은요, 1초에 무려 바람의 세기가 17m나 가는 그런 정도의 풍향을 이하가 되면요, 그 정도가 세게지면 풍향에서 우리 풍 속에도 뭐냐면 폭풍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초마다 17m보다 더 높아진다. 그 정도 센 바람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폭풍이 아니라 태풍이라고 해요. 더 센 바람도 있겠죠. 심지어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허리케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초에 70m 이상이나 가는 엄청난 바람의 세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바람의 세기는 그만큼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큼 바람이 많이 날아가는가, 공기가 이동하는가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 그림을 통해 알았는데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요, 풍향이 나와 있습니다. 자, N은 그렇죠, 북쪽이죠. S는 남쪽이고요. W는 서쪽이고 E는 동쪽입니다. 약자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 보니까 처음에 네 방위를 봤을 때 북, 그 다음에 남, 동, 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과 정북, 정남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북쪽과 동쪽의 사이에 있는 북동쪽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남쪽과 동쪽 사이니까 남동쪽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남쪽과 서쪽 사이니까 남서. 그리고 여기는요, 서쪽과 북쪽 사이니까 북서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8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표시하면요, 북쪽과 그 다음에 북동쪽 사이에 있어요. 이건요, 북동이라 그래요. 여기는 뭐냐면, 자, 북동쪽과 동쪽 사이는요, 북동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대체적으로 바람을 우리가 16방위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간이 풍향계가 나와 있는데요. 간이 풍향계 보니까 화살표가 있어. 지금 사자를 그린 이유는 보통 사자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왼쪽은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쪽이고요. 사자의 왜 꼭지 부분이 있죠. 끝쪽은요, 북쪽이고 밑에 아래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사자 그려져 있을 때 동서남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간이 풍향계를 보니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